야, 끼니 때우러 왔어? 제발 체면 좀 차리자. 카트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또 운다 또 울어. 애새끼 좀 조용히 시켜봐. 아기의 울음이 마트를 뒤흔들었습니다. 시식 코너 앞 한 여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일어나 아기를 안았습니다. 여자는 말없이 아기를 안고 마트를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2시 대형마트는 주말 특유의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여자는 아기를 카트에 태우고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청바지에 니트, 화장기 없는 얼굴. 우리 강아지, 조금만 기다려. 고객 여러분, 지금 3층 식품 코너에서 신제품 시식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매장 방송이 흘렀습니다. 여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시식 코너에는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 직원이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여자는 시식대로 다가갔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소시지 한 조각을 천천히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주변 사람들은 대충 씹고 넘기는데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마치 분석하듯 음식을 음미했습니다. 육질은 괜찮네. 염도가 높아. 향신료 밸런스는 아쉬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시식 코너 직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손님, 음식에 진심이시네요? 아,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이세요. 음식이란 건 정성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느껴지는 거군요.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마트 직원 유니폼을 입고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뭐해? 시식하고 있었어. 시식? 여기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창피하게. 손님들도 있는데 혼자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나 그냥 얼마나 오래 씹고 있었는지 알아?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는 맛을 보고 싶었을 뿐인데. 맛을 봐? 공짜로? 여기가 레스토랑이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미안해. 야, 너 진짜 요즘 왜 그래? 맨날 나 쪽팔리게 하고. 남편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직원 마누라가 공짜 음식이나 뜯어먹고 있으면 어떻게 보이겠어? 나는 그런 의도가 모든 결과가 이 모양이잖아. 그 순간, 야, 여기서 끼니 때우냐? 사람 좀 돼. 쾅! 남편이 카트를 발로 찼습니다. 카트가 뒤로 밀렸습니다. 여자는 반사적으로 잡으려다 균형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으앙!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온 힘을 다해 울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애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며 헛기침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일어나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쉿!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아닌 깨달음의 눈빛이었습니다. 아, 이제 알았다. 여자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아기를 안고 마트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지만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야?
진짜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시식 코너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여자는 마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아기는 이제 울음을 그쳤습니다. 엄마 품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주차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안에는 이미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너의 진짜를. 그녀는 떠올렸습니다. 결혼 전, 연애 초기, 남편은 그녀가 음식을 음미하는 습관을 보며 말했었습니다. 너 그런 눈 진짜 멋있다. 섬세하고 진지하고. 그게 너잖아.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공짜나 뜯어먹고, 창피하게. 사람 좀 돼. 사람은 변하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그랬던 걸까요? 여자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봤으니까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기를 카시트에 앉혔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목적지는 친정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이야기할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체면을 세우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휴, 큰 한숨을 내쉬며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마치 내가 피해자다라는 듯한 제스처였습니다. 시식 코너 아주머니가 불편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슬금슬금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매장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 휴게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휴게실에는 이미 몇몇 동료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형님 왔어요? 젊은 남자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남편은 대충 손을 흔들며 자판기 앞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뽑아들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형님,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 별거 아니야. 남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마누라가 좀 그랬어. 아, 아까 시식 코너에서요?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꿨습니다. 봤어? 네. 저 지나가다가 봤는데. 아이고, 창피해 죽겠네. 진짜. 남편이 과장되게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원래 좀 예민해. 집에서도 그래. 진짜 피곤해 죽겠어.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휴게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형님, 그건 좀. 젊은 직원이 말을 흐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참는 표정이었습니다. 뭐가? 아니, 그냥요. 야, 너는 결혼 안 해봐서 몰라. 결혼하면 알아. 여자들이 결혼하고 나면 본색 드러나. 남편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착한 척하지. 근데 결혼하고 애 낳으면 완전 달라져. 진짜 무섭다니까. 옆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래. 우리 마누라도 처음엔 안 그랬는데. 그치? 형도 알죠? 남편이 반가운 듯 몸을 기울였습니다. 뭐, 다들 비슷하지. 여자들이 원래 그래. 중년 직원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을 맞춰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진짜. 오늘 완전 쪽팔렸어. 손님들 다 쳐다보고.
시식 코너에서 음식 얼마나 오래 씹고 있었는지 알아? 그래도 형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몰라. 진짜 답답해서 그랬어. 계속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이겠어? 근데 형님, 애기도 있었잖아요. 애기, 애기가 뭐 다쳤어?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다치진 않았지만. 그럼 됐잖아. 괜히 오버하는 거야. 여자들이 원래 그래. 애 핑계 대면서 난리야. 휴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야, 너희들 다 내 편 아니야? 농담처럼 말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젊은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나가볼게요. 일해야 해서. 그래. 중년 직원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나도 가봐야겠다. 순식간에 휴게실에는 남편 혼자만 남았습니다. 텅 빈 공간. 남편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어버린 커피는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뭐가 문제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오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먼저 전화를 해? 잘못한 건 전현인데. 핸드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매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설마, 진짜로 화난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 생각도 금방 떨쳐냈습니다. 뭐, 며칠 지나면 또 괜찮아지겠지. 맨날 그랬잖아. 남편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번은 정말로 달랐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걸. 그는 몰랐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다는 걸. 남편은 매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직원들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식 코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잘못했는지 남편만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 척 했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유니폼을 벗으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문자나 전화가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야, 진짜 삐졌나? 약간의 짜증이 났습니다. 유치하게. 내가 집에 가면 알아서 풀리겠지.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간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도 아기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뭔가 정말로 잘못됐다는 걸.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아기는 카시트에서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울다 지쳐 잠든 아기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여자는 운전대를 잡고 천천히 도로를 달렸습니다. 목적지는 친정이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여자는 백미러로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 자신이 지켜야 할 존재. 미안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차가 움직였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익숙한 동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그중 한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대문 앞 표지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성식품 회장 김태준. 여자는 시동을 껐습니다. 잠시 앉아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아가씨, 갑자기 웬일이세요? 아버지 계세요? 네, 서재에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여자는 아기를 가정부에게 건넸습니다. 잠시만 봐주세요. 네, 아가씨. 여자는 복도를 지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똑똑. 들어오게. 낮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재는 넓고 조용했습니다. 책장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창가에는 난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는 고닫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한성식품 회장 김태준. 그는 딸을 보자 안경을 벗었습니다. 수아야. 아빠. 여자는 아버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혼하려고요. 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떨림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반대 안 하세요? 내가 내린 결정이라면. 아버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꺼내 딸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회사 고문 변호사야. 연락해라. 모든 절차 도와줄 거다. 감사합니다. 여자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물었습니다. 확실하냐? 후회는? 없습니다. 이유는? 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그 사람은 약자를 다루는 방식이 저와 아이를 밀어버렸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밀었다고? 네. 마트 시식 코너에서 카트를 발로 찼어요. 제가 넘어지고 아기가 울었어요. 다쳤느냐? 아니요. 다행히.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래.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맞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서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이다. 네. 내가 본 게 전부다. 선택은 너고 책임은 내가 진다. 딸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든든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빠, 저 괜찮을까요? 괜찮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넌 강한 아이야. 항상 그랬어.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다. 아버지 도리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아야. 네. 세상에 너를 함부로 대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 여기 있어라. 내 방 그대로 있다. 네. 여자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자신의 옛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결혼 전 그대로.
책상도, 침대도, 창가의 인형들도. 여자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깨달았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걸, 시작이라는 걸, 새로운 삶의 시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자는 핸드폰을 보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여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다시 해가 뜰 테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다음 날 아침, 한성마트 본점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오전 10시, 직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매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젯밤 아내에게서 온 문자를 보고 당황했지만 일단 출근은 했습니다. 변호사? 설마 진짜 이혼하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시만요, 직원 여러분. 매장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한성식품 본사 점검팀이 방문합니다. 모든 직원은 단정한 복장과 친절한 응대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본사에서 온대? 점검이래. 긴장해야겠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점검이야 맨날 하는 거잖아. 뭐 별거 있겠어. 그는 평소처럼 매장을 정리했습니다. 11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매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오셨습니다. 지점장이 급히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직원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본사 점검팀이었습니다. 5명 정도였습니다. 그 선두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에 가방을 든 여자. 남편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뭐? 야? 그 여자는 아내였습니다. 아니, 아내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어제까지 봤던 평범한 주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화장은 절제되었지만 세련되었습니다. 걸음걸이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차갑고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 남편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저게 우리 마누라일 리 없어.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아내였습니다. 지점장이 점검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매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검팀 중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팀장인 듯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사 품질관리팀 박 과장입니다. 네, 박 과장님. 오늘 점검 항목은 그 전에 소개드릴 분이 계십니다. 박 과장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향해 공손하게 손짓했습니다. 부회장님, 이쪽입니다. 순간 매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부회장? 직원들이 일제히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부회장님이시라고요? 네. 한성식품 부회장이자 신제품 TF 총괄이신 김수아 부회장님이십니다. 박 과장이 소개했습니다. 김수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남편의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김수아. 내 마누라 이름이. 아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는 급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검색창에 쳤습니다. 한성식품 부회장.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성식품 김태준 회장의 셋째 딸 김수아, 부회장 승진. 신제품 TF 총괄로 3년간 매출 200% 성장 이끌어 업계 최연소 부회장, 경영 수완 인정받아. 기사들이 줄줄이 떴습니다. 그리고 사진.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아니, 그가 아내라고 생각했던 사람. 남편의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저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웅성거렸습니다. 부회장이 왜 여기에? 점검하러 온 건가? 대박. 실물로 보니까 완전 카리스마. 김수아 부회장은 매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시식 코너를 지나갔습니다. 어제 그 일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 그녀는 멈췄습니다. 시식 코너 직원 아주머니가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아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주머니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여기 계셨죠? 네. 어제요? 아주머니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을 떠올렸습니다. 아, 혹시? 네. 저예요. 김수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소시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했어요. 아, 아닙니다. 아주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제 그 일을 보고 마음이 아팠던 터였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수아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시선이 매장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얼어붙었습니다. 김수아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니, 볼 가치도 없는 사람처럼. 그녀는 지점장에게 말했습니다. 매장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직원 응대 매뉴얼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점검팀은 매장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부회장, 우리 마누라가 부회장이었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제까지 시식 코너에서 음식 씹고 있던 그 여자가, 자기가 쪽팔리다고 발로 찬 카트에 있던 그 여자가, 공짜나 뜯어먹는다고 했던 그 여자가, 한성식품 부회장, 회장의 딸, 그리고 자신의 상사 중 상사. 남편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김수아 부회장은 점검을 마치고 매장을 떠났습니다. 끝까지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동정도 연민도 아닌 눈빛이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결과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점검팀이 떠난 후 매장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은 남편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숨고 싶었습니다.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부회장, 회장 딸, 한성식품.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그는 아내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안에 대해, 자신의 경력에 대해. 그저 평범한 주부처럼 살았습니다. 왜 숨겼을까요? 남편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시험했구나. 나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돈도 권력도 집안도 모를 때 그가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결과는 실패, 완벽한 실패. 남편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자동응답기였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만나자. 제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또 안 받았습니다. 남편은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번, 20번, 30번. 모두 무시당했습니다. 젠장.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민수 씨.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지점장이었습니다. 네. 남편은 급히 일어났습니다. 잠깐 사무실로 오시죠. 무슨 일인데요? 얘기합시다. 지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지점장을 따라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앉으세요. 남편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점장은 책상에 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민수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식 코너에서 있었던 일 다 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회장님이 오셨죠? 알고 계시죠? 그분이 누구신지. 지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민수 씨,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점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당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라고요. 뭐라고요? 직장 내 품위 손상, 고객 응대 불량, 그리고 지점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가정폭력 의심?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저는 때린 적 없어요. 카트를 발로 차서 부인이 넘어졌습니다. 이건 폭력입니다.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단 출근 정지입니다. 징계위원회 결과 나올 때까지. 지점장님, 제발. 김민수 씨. 지점장이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부회장님 남편이 아니었어도 저는 징계했을 겁니다. 어제 당신이 부인한테 한 행동, 직원으로서도 사람으로서도 잘못됐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에 가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남편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트를 나섰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텅 빈 집. 친정? 절대 안 됩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차갑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아야, 나야.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당연히. 우리 이야기 해야지. 변호사 통해서 하겠다고 문자 보냈는데요. 수아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내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침묵. 수아야? 만날 필요 없습니다. 수아야. 어제 시식 코너에서 당신이 한 행동, 그게 답입니다. 나 정말 잘못했어. 미쳤었나 봐.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드렸어요. 3년 동안이나. 3년 동안 지켜봤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한테 반말하는 거, 택시 기사님한테 짜증내는 거,
배달원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 다 봤어요. 그건 처음엔 그냥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확신했어요. 그게 당신 본 모습이라는 걸. 수아야,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약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나 변할게. 정말로 변하지 않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특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혼합시다. 수아야, 가정은 지키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아이를 지켜야 해요. 당신한테서. 뭐라고? 당신은 아이한테도 언젠가 그럴 거예요. 아이가 당신 맘에 안 들면. 말도 안 돼. 내 자식인데. 어제 카트 찰 때 아기 생각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 주세요. 수아야, 잠깐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아야. 남편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예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핸들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출근 정지 상태였습니다. 징계위원회 날짜가 잡혔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한성식품 본사.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정장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서만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 예정. 양육권은 의뢰인이 갔습니다. 차가운 법률 용어들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본사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20층짜리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인사팀이 몇 층이지? 안내 데스크에 물어봤습니다. 15층입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층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해고만은.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인사팀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팀장, 법무팀, 그리고 노조 대표. 김민수 씨 앉으세요.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징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수 씨, 변명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편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팀 직원이 물었습니다. 제가 손님들 앞에서, 그리고 가족한테. 말이 막혔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민수 씨, 이번 사안은 단순한 근무 태만이 아닙니다. 네. 매장 내에서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사팀장이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피해자가 우리 회사 부회장님이십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회사 측은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징계요? 네. 해고입니다.
아니,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 회색 양복에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 인사팀장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김태준 회장이었습니다. 남편의 장인. 아니, 곧 전장인이 될 사람. 남편은 숨이 막혔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앉으세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인사팀장이 다시 앉았습니다. 회장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민수 씨,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네. 고개를 드세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서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 딸을, 내 손주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남편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나는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회장은 인사팀장을 바라봤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십시오. 네, 회장님. 회장은 다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김민수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 딸은 당신과 결혼하면서 모든 걸 숨겼습니다. 재산도 신분도 경력도.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시험한 게 아닙니다. 당신을 믿었던 겁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도 사랑해 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인사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민수 씨, 회사의 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지점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아, 지점장님. 오셨습니까? 지점장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지점장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죠. 김민수 씨의 근무 태도와 어제 사건에 대해. 네.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확인된 모든 행동은 고객 응대 기강 위반, 매장 이미지 실추, 그리고 직장 내 모욕 행위에 해당됩니다. 지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민수 씨, 오늘부로 근무 중지합니다. 인사위원회와 윤리심사 절차 바로 들어갑니다. 아,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최종 결정을 읽었습니다. 김민수 씨, 징계위원회 결정을 통보합니다. 해고입니다. 순간 남편의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네. 해고요? 네. 즉시 발령입니다. 회사 출입증과 사원증을 반납하십시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드렸습니다. 지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스스로 날려버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복도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초라했습니다. 1층에 내렸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차갑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직장도, 가족도, 인생도 모두 자신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남편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해고 이후 재취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업계는 좁았습니다. 소문은 빨랐습니다. 한성식품에서 해고당한 사람이죠? 가정폭력 문제가 있다던데요? 부회장님 남편이었다고요? 그래서 잘렸다면서요? 면접마다 같은 질문,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었던 아파트는 이미 정리되었습니다. 아내 명의였으니까요. 좁은 방, 낡은 가구, 혼자였습니다. 친구들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야, 미안한데 나 좀 바빠서.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다들 피했습니다. 남편은 알았습니다. 자기 때문이라는 걸. 오늘도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구합니다. 주유소 직원 모집, 배달 대행 기사, 대졸의 경력 5년. 하지만 이제 이런 일자리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수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이혼 조정 기일 통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가정법원으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이미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도 보지 못했습니다. 면접권 신청도 거부당했습니다. 양육 환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변호사의 차가운 통보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되돌아보면 신호는 많았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멀어지던 순간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반말할 때마다 아내가 굳던 표정, 택시기사에게 짜증낼 때마다 아내가 돌아서던 모습, 배달원에게 함부로 대할 때마다 아내가 눈살을 찌푸리던 순간, 모두 봤습니다. 하지만 무시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예민한 거겠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시식 코너에서 카트를 발로 찬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입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가정은 지키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며칠 후 남편은 용기를 냈습니다. 아내가 있는 친정집 앞으로 갔습니다.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가정부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김민수입니다. 수아 씨 좀, 안 계십니다. 그럼 기다릴게요. 만나지 않으신답니다. 제발, 딱 한 번만, 돌아가세요. 뚝,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남편은 대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해가 졌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돌아가려는데 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은 급히 돌아봤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수아야. 남편이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아내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수아야. 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이미 들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줘. 안 됩니다. 수아야, 제발.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나 진짜 변할게.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아내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수아야. 일어나라고요. 남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응, 뭐든지 들을게. 저는요. 아내는 잠시 멈췄습니다.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뭐?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실망했어요. 수아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아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어려울 때도 함께할 사람이라고. 맞아, 나는. 하지만 아니었어요. 수아야, 나 정말. 당신은 강한 척하지만 약해요. 아내가 똑바로 말했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만 강한 사람이에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살 수 없어요. 아이를 그런 환경에서 키울 수 없어요. 나 변할게. 사람은 안 변해요.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특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진짜로 모르는 사람은 알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알면서도 또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본질적으로 약자를 무시하는 사람이니까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아가세요. 다음 주 법원에서 봬요. 수아야. 그리고 아내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대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룸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방,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자신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뭔지, 가정이 뭔지, 존중이 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밤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6개월 후,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새 아파트,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거실 창가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초록색 잎들이 싱그러웠습니다. 부엌에서는 커피 향이 났습니다. 김수아는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엄마, 뒤에서 아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지 2달쯤 되었습니다. 우리 아가 일어났어? 수아는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 아기가 방긋 웃었습니다. 수아도 따라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자. 아기 의자에 앉혔습니다. 미음을 데웠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식혀줬습니다. 아기가 입을 벌렸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먹였습니다. 맛있어? 응. 그래, 우리 강아지.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인 후 아기를 거실 매트에 내려놓았습니다.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기는 신나게 놀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커피를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되느냐?
수아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아빠. 몇 시예요? 곧 답이 왔습니다. 6시. 집에서 저녁 먹자. 알겠습니다. 아기 데리고 갈게요. 그래. 기다리마. 수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혼 후 아버지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손주를 무척 아꼈습니다. 매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원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수아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6개월, 쉽지 않았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법원을 여러 번 오갔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양육권은 수아에게, 재산 분할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남편 명의 재산이 없었으니까요. 위자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계속 다녔습니다. 부회장 직책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육아와 병행하기 위해 근무 방식을 바꿨습니다. 재택 근무를 늘렸고 회의 시간도 조정했습니다. 회사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의 배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수아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아는 일과 육아 두 가지 모두 해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웠으니까요.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부서장이었습니다. 네, 부회장님. 내일 회의 자료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아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아기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까까? 아기가 장난감을 들고 웃었습니다. 그래, 까까네. 수아는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오후 5시. 수아는 아기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오늘 할아버지 댁 가는 날이야. 아버지. 아기가 손뼉을 쳤습니다. 수아는 웃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준비를 마치고 차를 탔습니다.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걸렸습니다. 익숙한 동네였습니다. 대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웃으며 나왔습니다. 아가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도련님도 왔네. 아주머니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수아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빠, 왔구나.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아기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손주 할아버지한테 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버지, 그래, 잘 컸네. 잘 컸어. 아버지는 손주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기는 아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요즘 일은 어떠냐? 잘하고 있어요. 다음 달에 신제품 출시 준비 중이에요. 그래. 무리하지 말고. 네, 아빠. 아이는 잘 크고 있어요. 이제 걸음마도 제법 하고. 보니까 그러더구나. 아버지는 손주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기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수아야.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네. 행복하냐? 수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행복해요. 그래.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거면 됐다. 고마워요, 아빠. 고마울 것 없다. 너의 선택이었어. 아빠가 지지해줘서 할 수 있었어요. 넌 항상 강한 아이였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수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잘했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잘한 결정이었어. 후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유로웠으니까요. 존엄을 지켰으니까요. 아이를 지켰으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